자, 이제 또 정태현 팀장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까요? 제가 그동안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핑계를 댔던 게 시장이 달라진 게 없다, 얘기 드릴 게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종목을 치우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나? 네. 물음표 끝나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코스피 마감 뉴스를 보게 되면 인플레가 너무 높다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인플레이션의 정점 가능성, 미국의 경기 정점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가 그 6월 중순부터 계속 조금씩 나왔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언급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우려감이라면은 두 번째 자막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리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물론 최근에 뭐 포지션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또 이유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미국 경기 정전 가능성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면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나와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테이퍼링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다는 거. 테이퍼링 트레이드는 장기채를 매수하고 주식과 상품을 매도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도리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우려감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에서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감, 요걸 도리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하나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료 화면이 또 있나 보죠. 네. 지금 옆에 지금 뭘 볼 거냐면은 항상 앵커님 말씀하신 농산물 지수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산업용 금속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 요 세 가지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연결 좀 괜찮으시다면은 화면을 노트북 화면 좀 열어 주시고요. 지금 농산물 지수가 죄송합니다. 이게 저 옆에 광고 때문에 이걸 열기가 좀 어려웠대요. 요걸 좀 당길게요, 이렇게. 열으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 카페에 이거를 옮겨가지고 갖고 왔는데 카페가 안 열려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살짝 당황스러운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스탁 차트. 네, 스톡 차트입니다. 네. 스톡 차트인데 이게 농산물 지수예요. 근데 농산물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 산업용 금속. 네. 요거는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인지 구리인지 모든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산업용 금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정점을 해서 지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게 그래서 지금 농산물 지수단지 산업용 금융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인플레이션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7월 달 초에 6월 말에 정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감보다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정점일 가능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라면은 이 금리가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현상이 장기채를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는 반대로 테이퍼링 트레이드, 장기채를 매수하고 주식 상품을 매도하는 테이퍼링 트레이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채권 수익률 복션 이게 플래티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향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우상이 되는데 이게 완만하게 눕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장기채 금리가 완만하게 눕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신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이거를 주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 시간에 말씀했던 것들이 코스피 지수 3,280포인트, 환율 1,135원 하향 돌파 여부를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후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 3,280포인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환율도 지금 1,135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 호가는 1,152원 지금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이 기술적 반등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뭐 7월달 미시간 소비 심리 지표, 저도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유동성 효과의 끝자락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이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1,400달러라는 재난신고도 풀고 있었는데 이 돈에 대한 효과가 지금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2분기 미국의 GDP 같은 경우도 정점을 찍게 되면서 이 경기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는 완만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이 갑작스럽게 수요가 폭발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그만큼 받쳐지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인플레이션도 병목 현상이 좀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농산물 지수, 그리고 산업용 금속 지수, 인플레이션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환율, 그리고 뭐 테이퍼링 트레이드, 그리고 프레트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라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환율. 그래서 은행 가서 저도 달러를 좀 살까라는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진짜 오랜만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제 의견도 조금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매크로 거시경제는 사실 고루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쯤은 점검해볼. 네. 물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네네. 쭉 길게는 설명하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시장을 거시경제를 다루고 시장을 다룰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깊이 좀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처럼 깊이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아닐 때는 전 따로 별다른 언급은 잘 안 하는 편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종목이 좀, 중요한 거니까요. 아니요. 그래요. 제가 조금 네. 첨언을 드리면은 미국 10년물 네. 미국채 10년물을 기준금리, 그러니까 뭐 모든 자산 시장에서 지표금리로 좀 많이 보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1.19%, 지금 1.20 정도 되는데 지금 1%까지는 포지션 조정을 가겠다라는 게 굉장히 주류인 것 같아요. 근데 1%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1%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면은 좋지 않을까. 네.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네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뭐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 정도 갈 때는 이제 물론 금리가 낮아지면 뭐 테크주야, 뭐라고 기술주들도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일부 뭐 바이오와 제약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뭐 그건 그들대로 좀 이따 또 이제 개별주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네, 자 이번엔 또 개장 준비 두 번째. 네. 제가 그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을 앞에서 빨리 해버려가지고 제대로 노력 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내용이 좋은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빨리 해버리시면은 그러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남으니까. 네. 그래서 자막이라도 좀 유심히 좀 봐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풍선. 네. 자 어떻게? 예. 그래서 개별 종목?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매매하고 현금 확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보수적인 매매 그리고 현금 확보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철강이라든지 금융, 화학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이 방금 말씀드린 뭐 철강, 금융, 화학 이런 섹터들은 기술적 반등 뭐 마무리 국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수 하락 영향 때문에 지금 뭐 IT, 철강, 금융, 차, 건설 뭐 대부분의 지수 대형주를 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다 말씀을 지금 자막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수 대형주는 아무래도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수 대형주는 당연히 연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흐름이 괜찮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LG노텍 요 정도기 때문에 지수 대형주에 관심을 가진다라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꼭 LG노텍 꼭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시장 대비 좀 강하다면은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이폰, 디지털 화폐, 폭염, 메타버스 이렇게 갑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 예상에는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보이는 상황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폰이라든지 디지털 화폐, 폭염,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LG 노텍도 있고요. 그리고 ITM 반도체 이런 부분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뭐 로지시스라든지 KCT,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추천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 선도전기, 일진전기 그리고 최근에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태경케미칼, 드라이아이스. 네, 드라이아이스 관련해서 태경케미칼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파세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에어컨, 선풍기 이거는 뭐 그냥 약방이 좀 감춰져 식상하잖아. 이런 데면은. 네네. 뭐 물론 아이스크림 판매, 뭐 빙과류 판매 이렇게 또 네네. 나오겠죠. 근데 좀 식상하죠. 그래서 신선하진 조금 않고. 안 식상한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치맥 관련주 해가지고 교촌 F&B 이런 것들 항상 저는 여름 되면은 치킨 치맥 관련주 나오면 좀 이게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네. 교촌 F&B가 지금 최근에 좀 차트가 살짝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 그 치맥 관련주로 그리고 또 교촌 F&B가 하반기에는 또 수제 맥주 자체로 낸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금 날씨가 덥게 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집 안에서 뭐 이제 또 좀 있으면 올림픽도 어쨌든 열리고 그리고 뭐 집에서 쉬시면서 에어컨에서 시원하게 치맥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보면은 얼마 전에 또 맥주에서 하나 들어왔잖아요. 제주 맥주. 제주 맥주. 네. 네. 제주 맥주도 약간 틀려곤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은 오버행 네네. 얘기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주가는 무겁고. 네네. 그다음에 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네. 공모주 시장에 또 히트작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공모주까지는 아직 안 살펴봤습니다. 안 안 그래요? 살펴보고 어떤 네. 부분을 봤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730에서 비상장된 NS 스튜디오 말씀드리면서 네. 비상장사인 그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들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넵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넵튠이 이제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알체라라든지 넵튠이라든지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 이렇게 비상장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쪽으로도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맥스트. 네. 넵스트요? 맥스트. 넥스트. 네, VR, 네. AR 뭐 이쪽인 것 같은데 네네. 저도 내용을 좀 봐야 저도 될 것 같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라는 네네. 게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6,700대 1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여기 높네요. 27일 날 아마 상장하는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에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상장사가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주가 이제 IPO를 진행하고 그래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개장 이제 들어왔으니까 개장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시장 보도록 하죠. 네.